공포와 잔혹함의 시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1933년 독일의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은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진정한 의도는 악랄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 집단을 독일 사회의 문제로 지목하며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왜곡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과 소수 집단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SS 슈츠슈타페라 게슈타포 비밀 경찰을 통해 실행되었고 유럽 전역에 수용소와 강제 수용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던 소피아는 가족과 함께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마을을 점령했고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은 곧바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는 분리되었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는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소피아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은 서로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식사는 최소한의 배급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SS 경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수용소에서는 잔혹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요제프 멘겔레는 인간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쌍둥이를 분리해 각각 다른 환경에서 키우며 그들의 반응을 관찰했고 극한의 고통을 주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러한 실험에 동원된 친구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한 소피아는 강제적인 집단 탈수, 고문을 목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작은 방에 gathin 채 물 한 방울 없이 며칠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탈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 잔혹한 방법은 수감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저녁이 되면 수용소는 SS 경비병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무작위로 수감자들을 끌어내어 총살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등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러한 학살 장면을 목격하며 매일같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1944년 겨울 소피아와 저항 조직은 수용소를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경비병의 눈을 피해 지하 터널을 파고 수용소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탈출 계획은 발각되었고 소피아와 몇몇 동료들은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소피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봄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을 때 소피아는 겨우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그 참혹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며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수많은 소수 집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피아와 같은 생존자들의 이야기와 증언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